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민간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받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손익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이 인증한 노동전문 산재전문 변호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유튜브에 저도 보니까 이 민간 경력 호봉으로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된 게 없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공무원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요즘에 민간 경력자 분들이 참 중간에 많이 들어오시죠. 근데 이제 제일 당황해 하시는 게 뭐냐면은 경력을 이제 요구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가점까지 줬는데 정작 호봉으로 인정 안 되더라. 그런데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상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오세요.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게 민간 경력을 왜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지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뭐라 설명하냐면은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동일 분야의 민간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민간 경력자들이 공직을 올라면 뭔가 이제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유인을 제공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공무원 관련된 법령과 보수규정, 시행규칙과 이제 지침에 관한 내용인 거고,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이랑 지방직이랑 근거는 다른데요.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모든 공무원의 민간 경력이 다 호봉으로 인정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지침 별표 16이랑 업무지침 보시면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호봉 인정이 되어서 첫 번째 조건은요,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제 흔히 말하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공채 같은 경우에도요, 이 무늬만 공채인 경우 실질적으로는 경채, 제목은 공채인데 실질은 경력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경력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동일한 분야예요. 근데 동일한 분야는 좀 복잡해가지고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상근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2020년까지만 해도 상근,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대법원이랑 인권위원회에서 이 상근이라고 하는 거 해석에 관해가지고 일주 40시간, 일주 5일 출근하고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만 상근으로 인정된다라고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5일 출근하는데 하루에 7시간씩만 근무하는 경우, 혹은 일주일에 4일 출근하고 하루 풀타임 근무한 경우, 32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비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다. 그리고 상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일주 5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대법원 이제 판례가 명확하게 바뀌고 난 다음에 지침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근이라고 하는 문구가 빠졌는데 여전히 예전에 채용되신 분들은 이제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호봉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게 여전히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5일 출근하는데 하루에 7시간씩만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호봉 인정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고, 동일한 분야가 충족되면은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하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해서 주 32시간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4일 출근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해서 4, 4, 16, 16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경력 인정돼야 된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일주 40시간처럼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에 상해서 호봉은 인정이 비례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따라서 상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인정이 전혀 안 된 경우라면 이제라도 다퉈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해석을 바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러면은 민간 경채 시험에만 합격하면은 모두 호봉 인정이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을 보시면은 비공무원 경력은 이제 유사 경력이라고 해가지고
가목의 이제 전문 특수 경력, 나목의 국가 지자체 근무 경력, 그리고 다목의 이제 그 밖의 경력이라고 해서 이제 별정우체국, 국제기구, 유엔 같은 거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되는 건 이제 나 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니까 이제 전문 특수 경력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 근데 이 전문 특수 경력도 이제 네 가지로 나뉘어요. 그 중에 그 뒤에 있는 세 가지, 교육 연구기관 경력,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대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언론사 경력,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관해서는 규정이 좀 명확하게 돼 있고 경력 소명이 쉽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되질 않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법인 단체 또는 민간 기업체 등에서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게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한정을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일 애매한 거기 때문에 가장 원리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뭐냐면 1유형, 2유형, 그리고 2유형에 준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인정이 되어서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별도로 시험 공고에 어떤 요건이 없어도 동일한 분야에서 그 증을 갖고 근무하기만 했어도 공무원이 되면은 민간 경력이 이제 호봉으로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사학위나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증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이게 2유형인데요. 경체 시험에서 관련 직무 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라고 대법원이 해석을 하냐면은 경체를 통해서 뽑히면서도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건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상 용어랑 조금 달라요. 민간 근무 경력이 없으면 아예 응시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대 조건 말고 응시가 아예 안 되는 거. 그런 경우만 요건으로 하는 경우라고 대법원이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만 그 경체에 시험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호봉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유형에 준하는 걸 이제 뭐라고 보냐면은 대법원은 임용 과정에서 민간 근무 경력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민간 근무 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은 호봉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대 조건에서는 민간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한테 점수를 더 잘 줄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왔어요. 면접에서 그걸 또 물어보고 서류 심사에도 민간 경력에 관해서 뭐 직무기술서를 쓰라고 해서 다 냈어요. 그래서 가점을 받았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호봉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는 우대에 있어서만 민간 경력을 쳐주는 거지 호봉에서 쳐주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게 아니고 대법원은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취지에 비춰본다면은 이제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런 경우 호봉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100%다 호봉 인정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재량이 있어요. 100% 이내에서 호봉 경력 평가 심의회라고 하는 각 기관의 기구에서 이제 인정할 재량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경우가 이제 중간에 규정이 바뀌어서 호봉이 갑자기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은 초임 호봉부터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바로잡을 수가 있고요. 보수 규정에서도 잘못된 호봉 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라고 돼 있고,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시효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호봉 정정 신청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 기관 담당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호봉 정정 신청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기관 담당자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데도 많아요. 예. 그럴 경우는 그냥 임의로 호봉 정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인사 담당자한테 그냥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호봉 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어달라고 하고 뭐 못 열겠다 아니면 열겠다라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그 답을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평가 심의회를 여는 기관도 봤고요. 그냥 아예 안 여는 기관도 봤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이제 답을 받고 나면은 일반적인 소청과 마찬가지로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이제 30일 이내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응답을 안 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부작위로 봐서 이제 부작위 소청을 이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상담을 이제 오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뭘 해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호봉정정 신청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기관에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냐, 뭐 응답을 안 한다 어떻게 된다 이런 상세한 과정들을 이제 뭐 사무장 거치지 않고 이제 변호사랑 직접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지,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는 거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보고 다 답변을 좀 늦더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민가경영 호봉정정 신청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